안녕하세요. 정치와 법 담당하고 있는 유스티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2022학년도 수능 분석 특강을 준비해 봤습니다. 단원별 수능 문항 분석을 살펴보면은 이제 대단원에서 민주정치와 법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국제문제와 국제기구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골고루 출제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에서 3문제, 또 재산관계와 법에서 2문제, 형사에서 2문제, 이렇게 단원별로 중요한 단원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1단원의 1문항은 정치의 의미였어요. 그 넓은 의미의 정치와 좁은 의미의 정치를 구분하는 문제죠. 그 다음에 2단원에서는 법치주의에서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가 출제됐는데 이것도 자주 출제되는 단골 지문이죠. 3단원에서는 헌법의 기본 원리, 4단원에서는 기본권의 종류와 내용, 5단원에서는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를 구별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6단원에서는 행정부와 헌법재판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출제가 됐고 7단원에서는 정치 참여에 관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들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이 관점도 2가지가 나오죠. 또 형식적, 실질적 이런 거를 구별하는 문제가 나오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특징을 잘 알아둬야지 이거를 구별을 해서 정확하게 선지별로 OX를 가려서 풀 수가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8단원에서는 역시 선거 결과 분석하는 문제였는데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죠. 선거 결과를 분석하는 문제는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푼다면 언제 풀어야 될까요? 가장 마지막에 풀어야겠죠. 왜냐면 배점이 지금 그렇게 크게 분류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문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는 가장 나중에 푸는 것이 전략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9단원에서는 정치 참여 주체와 시민 참여가 나오고 있고 10단원부터는 이제 민법에서 미성년자와 특수불법행위가 출제가 됐죠. 12단원에서는 이혼이 출제가 됐고요. 14단원에서는 형사 절차가 2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그 다음으로는 청소년 근로의 보호와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국제연합과 국제사법재판소 등 골고루 출제가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답률이 높은 문제 5개 정도 골라서 이제 살펴보면은 가장 어려웠던 문제는 역시 선거 문항이죠. 선거구의 통합과 초과 의석 등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아서 아마 이 문제를 푸는 데는 시간이 부족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살펴보면요. 아주 어려운 문제였죠. 단순 다수제로 선출되는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구성이 되는데 이 선거구를 다시 개편을 하죠. 그래서 현행 결과에 따른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의 숫자를 빠르게 분석을 하고 개편안에 따른 것도 빠르게 분석을 해가지고 이 선지의 옳고 그름을 도출해줘야 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선거 문제는 기출문제들이 다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이 3가지 표만 그릴 줄 알면은 정답은 도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표를 빠르고 정확하게 그려가지고 각각의 OX를 정확하게 도출해내면은 정답을 맞힐 수가 있죠. 그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그 다음으로 어려웠던 게 바로 이 근로자의 권리 보호였는데요. 이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이 문제는 이 질문 1, 2, 3을 토대로 갑을병이 각각 몇 살에 해당하는지를 추리해야 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건 정치라기보다는 좀 논리 문제에 가까웠는데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분을 출제를 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정확하게 또 풀려면은 근로자의 권리가
이렇게 나이별로 좀 달라진다는 디테일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 정확하게 15세 미만, 그 다음에 15세 이상부터 18세 미만, 18세 이상, 이 세 가지 경우에 각각 근로자의 권리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를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나이와 이 구체적 특징에 해당하는 거를 정확히 매칭을 시킬 수 있어야지 또 이 문제의 정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사항을 꼭 꼼꼼하게 기억을 해두고 여기에 관한 기출문제를 또 완벽하게 풀으셔가지고 대비를 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재산관계와 법, 이 문제도 오답률이 높았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불법행위에 관한 게 종류가 많죠. 일반 불법행위 책임과 특수 불법행위 책임, 또 손해배상 책임, 이런 용어를 다 구별을 해가지고 각각의 책임에 해당하는 요건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죠. 일반 불법행위 책임의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요건을 숙지를 하고 있어야지 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해당하는 OX를 정확하게 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구체적으로 불법행위 책임과 특수불법행위 책임 이런 걸 잘 구별을 해가지고 각각의 요건에 해당하는 걸 잘 숙지를 하셔야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가족관계와 법도 어려워하시는 부분인데요. 이혼과 혼인, 그 다음에 양자, 친양자, 여기에 관한 이 각각의 개별적인 요건과 효과도 잘 기억을 하셔야지 이 문제의 OX를 잘 맞출 수가 있죠. 가족관계에 관한 것도 문제로 자주 등장을 하기 때문에 여러 기출문제를 토대로 잘 파악을 해 놓으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기본권의 보장과 제한. 이 문제도 좀 어려워하셨는데요. 공통적으로 침해받은 기본권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세 가지 경우에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다른 누구와는 달리 출마할 수 없었다. 그러면은 내가 선거에 출마할 수 없었으니까 참정권이 침해된 건가? 그런데 다른 공직자와 뭔가 차별이 있었다. 그러면은 평등권도 지금 여기서 문제되고 있구나 라는 걸 파악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를 보면은 다른 근로자와는 또 달리 요양급여를 받지 못했대요. 내가 돈 받을 거는 사회권과 관련이 되는 거죠. 그런데 다른 근로자는 준데 난 못 받았어. 이때도 평등권이 문제가 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례를 볼게요. 양육수당을 지원받지 못했어. 내가 돈 받을 권리를 또 못 받았어. 사회권적 기본권인데 여기서는 재외국민과 재외국민이 아닌 다른 국민을 또 차별하고 있죠. 그러면은 차별이 관련되는 거니까 평등권이 문제가 되네요. 그러면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고 했을 때 공통적으로 침해받은 이 기본권은 지금 평등권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평등권에 대한 설명을 찾는 것이 이 문제의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권에 관한 것도 각각의 사례에서 어떤 기본권이 문제되는지를 먼저 정확하게 다 파악을 해주고 기본권의 성질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또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 수능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는데 이제 우리 2023 수능을 대비하는 이 정치와 법책을 가지고 이제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2023년 11월에 있을 이제 수능 시험을 다 같이 열심히 대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